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구 번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대부분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번식이 잘 되는 품종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번식법을 몰라가지고 번식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요. 잎꽂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심을 위험성을 가지고 적심을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많은 분들이 모든군생이나 자연군생을 통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요. 근데 요즘은 국내에서 태어난 실생 같은 경우는 번식도 잘 되고 우선 자연적으로도 새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풍성한 군생을 만들기가 쉽습니다.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런 방법도 두들레아를 조금 풍성하게, 두들레아뿐만 아니라 다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. 적심 같은 경우는 너무 키가 높은 줄기가 좀 긴 그런 품종보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가 조금은 낮은 그런 품종 위주로 적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적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잎이 보이시죠? 중간에 생장점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자른 부분은 새로 심어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에서 새순이 나오는 겁니다. 적심을 할 때는 이 안쪽에 있는 생장점 부분을 자르고 아래 부분에 잎이 이렇게 남아 있어야지만 새순이 잘 나오는데요. 간혹 이 잎을 남기지 않고 줄기만 남긴 상태에서 잘라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줄기 부분이 죽습니다. 죽으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꼭 이 적심을 할 때는 줄기 아랫부분에 건강한 잎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잘라주고 나서 물기가 이 자른 부분에 묻어 있을 경우 그 자른 부분이 물음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고 나서는 물을 줄 때는 꼭 이 저면관수로 주거나 아니면 줄기 주변으로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켜야 안전하게 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. 보통 이 줄기를 자른 부분이 마르기까지가 한 2-3주 정도 걸리는데요.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. 이 마른 다음에는 꼭 이 안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안쪽을 보셔가지고 이 잎이 무르는 경우가 있는데 무르는 경우가 있으면 그 줄기를 완전하게 잘라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퍼져가지고 이 건강한 다육이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 겨울철에 자라는 이 동영종 같은 경우는 새순이 나오기까지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고 봄에 국민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주 정도 지나면 새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지금 자른 부분에서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죠. 지금 자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적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건강하지 못한 잎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개의 새순을 받기 위해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 줄기를 자르게 되면 새순이 한 3-4개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운이 없으면 이렇게 얼굴 하나가 나와 가지고 오히려 수영이 더 못나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적심을 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심을 하기보다는 가해 부분 조금 약간 빈약한 부분에 줄기를 잘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메꾸는 정도로 적심을 해야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나중에 이 수영이 더 못나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적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웃자람이 너무 심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가 좀 가늘게 올라오면서 성장을 합니다. 그리고 간혹 너무 가늘어져 가지고 줄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못나진 다육이들 좀 예쁘게 좀 키를 낮춰가지고 균형감 있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또 줄기를 잘라서 새로 새순을 받아가지고 키우기도 합니다. 이렇게 새순을 받기 위해서 적심을 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빠르게 내립니다. 뿌리가 안쪽 화분 쪽 안에 많이 퍼지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도 6개월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고요. 보통 이렇게 자르고 나면 새순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런 새순을 키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양 보충입니다.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너무 좋은 마사 위주로 분갈이를 해주게 되면 성장을 하는데 되게 더딥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토 비율을 최소한 50% 정도 맞추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
혼합해 가지고 심어줘야지만 이 새순도 많이 크게 키울 수 있고 더 풍성하게 모양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또 적심을 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보다는 약간은 약간은 햇살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곳에 위치를 해주는 게 이 다육이를 또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.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새순이 올라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저면 관수를 할 때는 꼭 영양제를 약간 희석해 가지고 뿌려주는 게 좋은데, 보통 관엽식물에 들어가는 영양제를 물 2리터에 한 병을 혼합해 가지고 물을 뿌려줘도 좋고요. 저면 관수를 할 때 저면 관수를 할 때 희석한 영양제를 넣고 한두 시간 정도 담가 놓게 되면 이 어느 정도 일조량이 한 3-4시간 정도만 들어온다 그러면 새순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이 적심을 할 때는 목질화된 그런 줄기보다는 성장을 하는 다육이, 연두색빛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줄기를 자르는 게 좋고요. 이 칼로 자르는 것도 좋지만 낚싯줄을 이용해 가지고 잘라주면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자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풍성한 얼굴 적심을 하는 거는 개체수를 늘리는데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모양을 좀 흐트러뜨릴 수 있고 운이 없으면 자른 줄기가 물러가지고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적심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 웃자란 부분 아니면 생장점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놔두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적심을 하는 거지, 굳이 모양을 더 만들기 위해서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. 개체수를 늘리려면 오히려 순따주기, 그러니까 생장점만 살짝 제거를 해서 번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